제가 4년 동안 전업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딱 하나 뼈에 새긴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좋은 정보를 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열정이 넘쳐서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를 주면 대박 날 줄 알았거든요. 밤새워서 자료 조사하고 책을 보고 진짜 모든 걸 갈아 넣었어요. 결과요? 처참했죠. 조회수는 바닥을 기었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이런 댓글 달리면 진짜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 알고리즘이 안 밀어주지?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딱 하나를 바꾸고 나서 채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게 바로 컨셉이에요. 유튜브는 정보 싸움이 아니라 철저한 컨셉 싸움이었던 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자유입니다. 세상에 유튜브 채널은 진짜 많습니다. 내 카테고리의 채널들도 셀 수 없이 많고요. 나보다 전문가인 사람들도 넘쳐납니다. 더 화려한 편집, 더 많은 구독자, 더 오래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자본도 더 많고 팀도 있고 장비도 좋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너무 막막했어요. 이미 다 나와 있는 정보를 내가 또 다루면 사람들이 보긴 할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세고 셌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의미를 줄 수 있지? 답은 컨셉이었습니다. 조회수가 잘 나오는 주제만 막무가내로 쫓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컨셉이 안 잡히고 채널의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조회수가 잘 나오는 주제를 벤치마킹 했거든요. A라는 주제가 트렌드라니 A라는 주제에 대한 저의 얘기를 했고요. B라는 주제가 트렌드니까 B라는 주제를 보고서 또 정보를 열심히 찾아서 대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저의 채널을 보니까 대체 이게 뭐 하는 채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구독자분들은 더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컨셉이 없으면 기억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유튜브를 알려주는 채널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분명히 조회수가 잘 나오는 주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 주제를 다루게 되면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것도 예측이 가능해요. 유튜브를 알려주는 채널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런 주제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1번, 조회수 잘 나오는 법. 2번, 구독자 늘리는 법. 3번, 업로드 세팅 방법. 4번, 콘텐츠를 주제 없이 시작하는 법. 5번,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 달성하는 법. 6번, AI로 롱폼 영상 만드는 법. 7번, 유튜브 제목을 짓는 공식.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조회수가 잘 나오는 주제만 다루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줘도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잘 되는 영상들을 벤치마킹하고 그대로 따라하면 그냥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그저 그런 채널들 중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수많은 채널들 사이에서 묻혀버리는 거예요. 성공하는 채널들의 경우에는 명확한 컨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 채널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컨셉이 있을 수 있겠네요. 쉽고 간단한 대중적인 요리. 이 채널에서는 고급 요리를 다루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화려한 어떠한 플레이팅도 없어요. 단지 오직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음식만 다루는 겁니다. 혹은 요리 채널 중에 이런 컨셉도 한번 다뤄볼 수 있겠네요. 먹방과 일상 브이로그를 합치는 거예요. 요리를 단순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먹는 모습과 나의 일상을 보여주는 거죠. 요리법은 안 알려주겠지만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보는 채널이 될 거예요. 또 이런 컨셉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족이 함께하는 소박한 식탁이라는 컨셉이에요. 고급식 재료는 쓰지 않고요. 화려한 편집도 없습니다. 그냥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냥 이거 자체가 컨셉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컨셉들은 다 요리 카테고리인데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 각자만의 팬층이 다른 거예요. 운동 유튜브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런 컨셉이 있을 수 있겠네요. 30대 부부의 다이어트 여정. 전문 트레이너도 아니고요. 하지만 같은 30대 분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운동 채널이라면 이런 컨셉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과학적인 근육 운동이라는 컨셉이에요. 감성도 없고요. 오직 데이터와 이론으로만 설명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운동을 다루지만 각자만의 색깔이 굉장히 뚜렷해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내 채널에 있어서 명확한 컨셉을 정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잘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면 이런 식이에요. 나는 AI로 유튜브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법만 알려줄 거야. 아니야, 나는 유튜브로 개인 브랜딩하는 방법만 알려줄 거야. 아니, 나는 SNS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알려주는 채널을 운영할 건데? 직장인이 퇴근하고 1시간 동안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유튜브 운영법만 알려줄래. 이렇게 딱 채널에 일관된 컨셉을 정하시고요. 그 컨셉에 맞는 이야기, 맞는 주제, 맞는 내용들만 다루셔야 됩니다. 일관성이 없다면 절대 팬은 늘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사실 정보를 얻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관점을 보러 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게 바로 컨셉이에요. 저의 경우에는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하면서 나의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컨셉을 잡았어요. 진짜 저의 가치관과 맞닿아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가치관에 맞는 이야기, 맞는 일상,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 채널을 구독하는 분들은 점점 더 명확해질 거예요. 자유롭게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모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저는 대체 불가능한 채널이 되겠죠. 이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주제로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지도 않아. 근데 내가 잘하지도 않아. 이러면 나만의 철학을 영상에 녹이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하는 데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채널의 아이덴티티, 다시 말해서 정체성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채널은 대체가 가능해져요. 누가 시작해도 똑같으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돈이 된다고 해서 A라는 분야의 채널을 시작했어요. 정작 그 A라는 주제에 관심도 없으셨는데 말이에요. 그냥 요즘에 돈 되고 조회수가 잘 나온다고 해서 시작하신 케이스인 거죠. 결과는요? 반년도 안 돼서 포기하셨습니다. 매일 뭐 뉴스도 찾아보고 용어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계속 억지로 하려니까. 게다가 할 말도 없고 나만의 관점도 없으니까 그냥 남들이 하는 말들 복사 붙여넣기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영상에서 전달하는 내용, 그리고 영상에서 느껴지는 눈빛, 이런 것들을 시청자분들은 다 느끼십니다. 시청자분들은 아, 이 사람이 진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네.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전문가고 이 사람이 하는 말에는 다 확신과 자신감이 실려 있어. 이런 것들을 영상 밖에서 시청자분들이 다 느끼세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관심 있는 주제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주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주제든 어떤 카테고리든 괜찮아요. 살림이면 살림, 청소면 청소, 운동이면 운동, 요리면 요리, 게임이면 게임, 반려동물이라면 반려동물, 심지어 우표 수집이어도 괜찮고 오래된 라디오를 수리하는 컨텐츠도 괜찮아요. 너무 시장이 좁지 않냐고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크기를 좁힐수록 경쟁자도 적고 그 분야에 진짜 관심 있는 찐팬들만 모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충성도 높은 나의 팬이 됩니다. 뭐 같은 청소 유튜버라고 하더라도 컨셉을 또 다르게 잡을 수 있는데요. 누군가는 완벽주의 청소를 추구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게으른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청소라는 컨셉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똑같은 청소인데 이건 완전히 다른 채널이 되는 거예요. 완벽주의 청소를 컨셉으로 잡았다고 예시를 들어보면요. 구석구석 빠짐없이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을 추구하는 컨셉. 게으른 청소 컨셉을 잡으셨다면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청소.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청소법. 바쁜 직장인, 육아를 하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컨셉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조금 더 단계를 나누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 좋아하는 일은 제가 찾았던 방식은 뭐냐면요. 어렸을 때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쉬운데요. 저는 진짜 특이한데 제가 4살인가 5살 때쯤부터 노트에다가 그렇게 글을 많이 썼대요. 이것저것 계속 끄적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저는 글을 쓰는 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습관이 유튜브 대본을 쓰거나 뉴스레터를 쓸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무엇을 무의식적으로 많이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2단계는 그 주제 안에서 나의 관점을 명확하게 잡는 거예요. 다이어트 주제라고 했을 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다이어트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컨셉이 될 수도 있고, 실패 경험을 통해 배운 나의 다이어트 스토리, 이게 컨셉이 될 수도 있고요. 30대 직장인 다이어트 혹은 아이를 키우면서 하는 다이어트, 먹으면서 빼는 다이어트. 다 다이어트인데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거예요. 내 채널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튜브를 알려주는 채널이라면 30대 직장인이 퇴근 후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유튜브 주제를 알려주는 채널, 혹은 AI 도구로 혼자서도 전문가급 채널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그 컨셉에 맞는 콘텐츠만 계속해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꼭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드세요.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게 되면 남들 눈치 안 보고 내 방식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고요. 트렌드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곧 자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하시는 그날까지 저 안녕 자유가 유튜브를 운영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